굿즈에 보통 월급에 얼마 정도를? 나올 때마다 린저 씨들이 욕을 하면서 결제를 하지만 저희도 욕하면서 결제해요. 아 그래요? 코 묻은 돈을 강시업 대표가 뺏어간다. 굿즈를 사는 마음으로 주식도 살 수 있다. 빅히트에 한 1,0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했어요. 돈이 없어요. 굿즈도 사기엔 1,000만 원은 1,000만 원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 채널입니다. 오늘은 개미들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개관종 토크! 주식시장에서 빅히트 상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거운데 이게 좀 말이 많아요. 뭐 비싸다, 안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미 기자, 지금 흔들고 계신 게 뭐죠? 아미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증권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지금 빅히트가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정도. 사실 지금 엔터 3사들의 시총이 이제 뭐 1조 원 겨우 넘는 수준이고 세 개 합쳐봐야 이제 한 3조 좀 넘는 수준인데 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각자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BTS를 사랑하는 직원부 기자로서 밸류에이션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센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공모주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는 밸류에이션은 약간 좀 세게 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회사 측이랑 주관사에서 가격을 냈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쌀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연예기획사일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했을 때고, 증권신고서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교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미들이 활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이나 장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사라기보다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향후 뭐 생산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비싸도 나중에는 사실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빅히트 엔터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가장 그 중점을 뒀던 부분이 콘텐츠 플랫폼 지배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위버스라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과 위버스 샵이라는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굿즈 커머스 사업을 위버스 샵에서 하고 있고, 콘텐츠 유통하는 플랫폼으로서는 위버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콘서트를 보통 가면은 굿즈를 아침부터 줄을 서야 돼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콘서트에서는 미리 위버스 샵에서 구매 예약을 하고 그 근처 2km 이내에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걸 결제를 하면은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 그걸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버에 브이라이브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달려라 방탄이라는 자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2020년도부터는 위버스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플랫폼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좀 받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미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아미 사랑합니다. 네. 빅히트가 아미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잘 창출을 해낼 수 있느냐. 이번에 제가 듣기로 온라인 콘서트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방방코 저도 봤어요. 근데 집에서 보는 공연 실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황 라이브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3만 원이나 이 나라요. 3만 원. 원래 10만 원대 콘서트도. 근데 이게 엄청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미분들이. 방법론을 많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 기록이. 근데 실제로 이번에 IPO 할 때 빅히트에서 되게 중요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해외 공연이나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최고 실적을 찍은 지난해보단 조금 떨어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없이도 뛰어난 수익을 내는 걸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통해서 증명했다. 뭐 이런 점에서는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 비용이 근데 더 올랐습니다. 멤버십도 8월에 좀 개정이 됐는데, 물론 굿즈 비용이 좀 많긴 한데 가격을 올리면서 많은 수익을, 매출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미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게 7년차 아미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면은 NC소프트다 그러면 린저씨 입장에서는 NC소프트가 정말 악랄할 정도로 이 유저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 알면서도 결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제를 하게끔 만드는 그 빅히트만의 능력, 그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빅히트만의 능력이라기보다 방탄소년단을 보려고 결제를 하는 거죠. 그 리니지랑 다른 게 리니지는 린저 씨들이 욕을 하면서 결제를 하지만 그렇죠. 네. 저희도 욕하면서 결제해요. 아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리긴 하죠. 몰랐어요. 리니지는 린저 씨들이지만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제하는 어린 아미들도 적지 않단 말이죠. 코 묻은 돈을 강시혁 대표가 뺏어간다. 또 그렇게 또 어그로를 끌으시면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어그로를 이 사람, 끌으시면은 그렇게 아미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그 BTS의 매력이 뭐죠?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되죠? 그냥 유튜브에서 몇 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직접 것도 보세요. 있다. 직접 보면 안다. 예, 보면 알아요. 아미 굿즈에 보통 월급에 얼마 정도를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 산 굿즈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건데 이게 갤럭시 버즈가 한정판이거든요. 방탄 에디션. 이걸 사기 위해서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결제를 누르자마자 품절이 뜨더라고요. 그거 얼마예요? 이거 22만 원이었나? 20만 원대였습니다. 20만 원. 근데 이 정도로 좀 구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모델했던 레모나가 있었는데 그 레모나를 만든 경남제약이 사실 거의 회생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패키지에 방탄소년단 얼굴 넣어가지고 아미들이 그만큼 레모나를 많이 샀거든요. 방탄소년단 관련 빅히트에서 만드는 콘텐츠나 굿즈에 대한 매출 걱정은 사실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이제 따상이라고 하죠.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그 시초가의 상한가를 치면은 첫날 16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첫날 주가가 약 한 34만 원, 5만 원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긴데 과연 살 수 있을까? 퍼 기준으로 공모가가 약 한 70배 정도 되고 그게 첫날 따상을 한다고 하면은 18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코스피에서 퍼가 제일 높다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빅히트를 살 수 있을까? 첫날 따상한 빅히트 사기 대 신풍제약 사기. 신풍제약이 이제 최근에 자본시장에서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2000% 이상 올랐다고 올해 들어서. 최근에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미스테리한 그런 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을 사는 게 나을까? 전제가 제 판단이랑 좀 다른데 빅히트가 상장하고 나서 따상을 갈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질문 전제로 따상일 경우 빅히트냐 신풍제약이냐라고 보면 저는 두 회사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게 빅히트는 어쨌든 밸류가 높다는 거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연간 3천억, 5천억 정도의 돈을 버는 회사고 신풍제약은 신약도 개발한다고 하지만 아직 큰 수익을 직접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기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한다고 보면 지금 가격의 신풍제약보다는 따상한 빅히트가 그래도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니 빅히트는 아미들이 사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미가 얼마나 방탄소년단을 계속 지지를 하고 빅히트를 계속 지지해주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풍제약은 설명을 듣자면은 약간 단발성인 그런 실체 없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빅히트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은 한 역사를 그은 만큼 밸류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빅히트를 살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다, 뭐 멀티플이 몇 배다, 뭐 이런 건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아미도 있겠지만 우리 오빠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미 입장에서는 이런 굿즈를 사는 마음으로 주식도 살 수 있다. 돈이 꼭 봐야 된다. 있으면 돈이 살 있으면. 수 있죠. 투자 판단이기 때문에 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굿즈도 안 사는 아미들도 많아요. 빅히트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하나의 자산으로서도 가치를 하는 굿즈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미로서 과감하게 빅히트에 한 1,0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했어요. 돈이 없어요. 너무 큰 돈이긴 하네요. 너무 큰 근데 돈인데. 뭐 굿즈로 사기엔 1000만 원은 1,000만 원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현금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빅히트에 투자했다. 주가라는 게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미 입장으로 팬심으로 나는 손실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는 참을 수 있다. 아니야 손실은 조금도 참을 수 없어. 그런가? 그런가? 손실이 안 되게 아미들이 만든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랑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빅히트가 방방콘 굿즈를 6월에 주문을 했던 굿즈를 8월 말에야 배송을 했는데 그 중에 보조 배터리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약간 불량이다. 거의 9월에 돼서 받았는데 완전 불량이더라. 그래서
빅히트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미들의 분노를 자꾸 자극하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주식회사에 주식을 사는 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미분들이 내가 너무 BTS를 좋아하니까 빅히트 주식을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자산이고 내 돈이기 때문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3만 5천 원이면 한 4.8조 정도 돼요. 투자의 관점에서만 접근했을 때 눈여겨보셔야 될 게 빅히트가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최대 4.8조까지 기업 가치를 책정했어요 라고 공개하기 전에 시장에 있는 그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4조에서 5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빅히트 입장에서도 가만 안 할 수가 없죠. 공교롭게 이제 한 3점 몇 조에서 4.8조 정도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웃긴 게 증권신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요즘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가 더 높죠. 20만 원, 뭐 23만 원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 자기 영역에 대한 애정이 우선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기관이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자기의 리포트를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커버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을 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실제 있거든요. 뭐 상장 첫날 만약에 20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팬심으로 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BTS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빅히트는 이제 끝 아니까. 아이씨. 평생 거기 말뚝을 막는 것도 아니고. BTS mem버 중에 누가 열애설이 난다.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금기어를 말할 열애설.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대요. 역시 훌륭합니다. BTS 사랑합니다. BTS의 값어치를 매긴다. 좋아. 이걸 어떻게 값어치로 매겨요? 진짜 글로벌리 인기가 있을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미들이 더 끈끈해진다고. 기관들이 첫날 많이 던질 것 같아요.